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여전히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흐름이 조금씩 변한다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반전이 필요한데 그래도 아마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번 주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월요일에 상장하는 TMC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 물량에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TMC는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상장하는지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내일도 두 종목이 함께 상장하게 되었고요. TMC와 메리츠 스펙이 함께 상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에도 수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TMC 입장에서는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TMC는 미래에셋증권이었고 메리츠 스펙은 메리츠증권이 주관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약 결과를 정리할 때 우리 사주가 미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정 결과를 보니까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122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약 37만 주만 청약에 들어오면서 거의 3분의 2가 미달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미달 물량은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꽤 많이 나왔다는 게 조금 부정적인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우리 사주가 완판이 되었다고 해서 상장일 흐름이 아주 좋았던 기억도 별로 없었고요. 반대로 아주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서 상장일 시세가 조금 적게 나오는 종목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주 청약 여부가 상장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 종목 TM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주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측면으로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 2100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었고 확약을 신청한 비율도 약 53%로 많은 기관이 확약을 신청하였으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꼭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배정 결과를 보니까 의무 확약이 85.6%로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수요 예측 때보다 약 30% 늘어났으니까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확약을 보시면 15일부터 6개월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만 보유하고 물량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확약의 퀄리티 측면으로도 양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통 물량이 환상적으로 좋아졌고요. 상장일에 27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11% 물량만 유통되는 구조입니다. 유통금액 기준으로 보면 251억 원으로 아주 가볍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TM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31만 주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물량 대부분을 공모주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상장일의 기존 주주의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를 조금 파악을 해보면 우리 사주조합에서 약 28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은 약 3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는 전부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걸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도 없는 조건이니까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TMC는 유통 물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MC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선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주로 선박에 들어가는 전선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국내 탑티어 조선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현재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가를 EV/EBITDA로 산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업이익으로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발생했던 영업이익을 연환산하고 이걸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면 대한전선은 현재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무려 39배였고 일진전기는 약 20배였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니까 지난번에 청약할 당시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던데 지난번에는 TMC가 일진전기보다 밸류가 약간 더 높았지만 지금은 약간 더 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전선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종목도 밸류가 상장일에 영향을 거의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사 기업보다 조금 더 낮은 밸류로 상장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공모주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장했었던 쿼드 메디스는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공모가 60% 정도로 출발했고 주가를 조금 더 올리려고 예를 썼지만 얼마 올리지 못했고요. 결국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감했으니까 전형적인 공모주 상장일 패턴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페스카로는 공모가 3배를 찍기도 했고 이지스도 공모가 2배 넘겨서 출발은 했지만 주가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쿼드 메디스는 공모가 2배를 넘기지도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TMC는 유통금액이 251억 원으로 아주 가볍다는 게 저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앞선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은 스펙과 함께 상장한다는 게 또 변수인데요. 최근 스펙들도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두 가지 요소가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단독 상장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확약이 많이 걸려가지고 유통 물량이 적어졌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스펙들의 시세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C와 함께 상장하는 메리츠 스펙은 일단 단독 상장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이 3.7%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약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리츠 스펙도 나름 어느 정도는 시세를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상장했던 교보 스펙 정도로 아주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두 종목 중에서는 TMC가 주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수요 예측과 유통 물량을 고려했을 때는 공모가 2배는 무난하게 넘겨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3배를 넘길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2배 가격은 18,600원이고 3배 가격은 27,900원이니까요. 월요일에는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반전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C는 약 2,6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금리 2.5% 파킹 통장 기준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이 약 2,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손익분기점 주가는 12,500원으로 공모가 대비 34% 상승한 주가가 손익분기점 가격이 되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월요일 아침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하셨던 분들, 단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